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0일 최병모 이벤트 시작하겠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50억 클럽 중에서 처음으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자, 이 50억 받은 부분이 무죄가 되니까 이 무죄의 근거가 결국 정영학 녹취록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거의 모든 언론 매체들의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바로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정영학 녹취록에 근거한 것이 많은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결국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 곽상도 전 의원 판결문은 과연 어떻게 돼 있는가? 거기서 정말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부인했는가?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거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앞으로 기소가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의 모든 매체가 정영학 녹취록이 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요,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거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뭐 자연스럽게 검찰의 수사를 받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그런 점에서 사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나 그 중에는 사람이라는 게 대화를 해가면서 자기 과실을 위해서, 또는 김만배 씨 대화가 많은데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자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통경비 같은 거를 부풀리면 결국 배분하는 몫이 줄어들죠. 그러면 공통경비는 자기가 집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몫이 실질적으로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과장하는 부분이 정영학 녹취록에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본인이 뭐 과장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녹취록과 달리 그거는 내 허언이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정진상 전 실장이 김만배 씨를 만나보고 나서 그 뻥쟁이라고 해서 안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뻥쟁이라는 데에서도 그거를 틀림없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만나서 쭉 얘기한 게 그럼 다 뻥이냐? 그건 아니겠죠. 사실이 더 많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구체적인 논의 과정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전제로 정영학 녹취록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정영학 녹취록을 이제 본인이 속기사통해서 풀어서 검찰에 제출했는데, 그거 말고 윤석열 검찰이 자체적으로 풀어보니까 정영학 녹취록의 이 녹음 파일을 푸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 그거에 근거가 됐던 정영학 녹취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 이렇게 이제 정영학 녹취록에 돼 있는데, 요걸 상세히 풀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걔네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 걔네 복수입니다. 얘네들이 세금을 부과한데, 여기서 얘네들이라는 거는 세무당국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25%를 걔네 몫으로 해서 또 걔네가 나옵니다. 얘네들 현재까지는 받아갈 것도 얼마뿐이 없네. 최종 428이네. 428억을 얘기하는 겁니다. 걔네들이 세금 내고, 여기 또 걔네들이 나오죠. 이 새끼들 700개 가져가면 완전히, 700억을 가져가면 완전히,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걔네들은 누굴까요?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재명 시장 측, 그걸 얘기하는 게 전 후반의 맥락상 맞습니다. 이 정영학 녹취록을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다시 풀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그 428억이 오로지 유동규 몫의 뇌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복수였다. 이거를 윤석열 정부 검찰이 밝혀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전제하에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곽상도 전 의원 판결문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부인했느냐 과연. 그 판결문 내용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 당시에 하나은행이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곽상도 전 의원이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아서 하나은행을 잔류를 시켰다. 그 바람에 성남의 뜰이 공모 사업자로 선정이 될 수 있었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이 핵심 근거죠. 여기에 보면 김만배 씨가 곽상도 전 의원한테 그 아들을 통해서 50억을 주는 방법을 논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곽상도 측은 뭐라고 이걸 해명을 하느냐면,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기 파일을 컴퓨터로 수정한 뒤에 USB에 담았기 때문에 조작됐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녹음 파일을 믿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의 녹음 파일이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곽상도 전 의원 측이 공세를 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녹음기 파일과 USB 파일의 해시값이라는 게 이게 이제 디지털 자료 아닙니까? 여기에 고유 식별 번호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해시값이 일치한다. 같은 거다 이게. 그 다음에 녹음 재생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대목이 없다.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이 음성이. 그렇기 때문에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증거 능력 완전히 부인한 게 아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있다. 그래 여기 보면 그런데도 이런 거는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하고 그다음에 왜 남욱 변호사나 뭐 정영학 회계사나 정민용 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김만배 씨한테 이렇게 들었다 이런 진술이 많죠. 이게 전문 증거라고 하는데 전문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원래 그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곽상도 전 의원의 판결문을 보면 인정한 게 있고 인정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똑같은 남욱 변호사의 주장인데 이런 겁니다.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에 상도형은 아들내미 줬어 라고 말했다는 이 부분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서 곽상도 전 의원한테 50억을 줬다는 부분, 그게 정영학 녹취록에 남욱 변호사가 그 얘기를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고 했는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로부터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은행 회장한테 전화해서 막아줬기 때문에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들었다. 이 부분은 또 인정을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결국은 똑같은 남욱 변호사의 진술, 전문 증거라도 주변의 다른 정황이 뒷받침되면 인정되고 이게 유일한 증거라면 인정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건 뭐 워낙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다른 주변 정황이나 이런 걸로 확실하게 뒷받침되는 내용은 믿을 수가 있고 그러나 정영학 녹취록에 딸랑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김만배 씨나 또는 뭐 그 당사자가 발언의 당사자가 그때는 내가 그 허풍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다른 증거들이 별로 없다. 그렇게 되면 이 정영학 녹취록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물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 재판을 하는 판사, 뭐 이재명 대표 아직 기소도 안 됐으니까 재판을 하는 판사와 곽상도 전 의원의 재판을 한 판사는 다르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러니까 판사가 다르면 판결도 뭐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증거 능력이 곽상도 전 의원의 재판을 담당한 판사로부터 부인당했다라고 하는 지금 대부분의 언론 매체 보도, 이건 틀린다는 거죠. 그 틀리는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중에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부분도 있고 인정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똑같은 남욱 변호사의 진술,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도
법원으로부터 인정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고, 그 유무를 가르는 핵심적인 증거는 주변 정황이 딱 들어맞느냐 안 들어맞느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얼마나 주변 정황을 잘 수집해서 법원에 가서 설명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지. 정영학 녹취록, 이게 일부가, 그중 일부가 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서 인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영학 녹취록을 주요 기반으로 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도 결국은 법원에 가면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틀린 얘기다. 어찌 보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다. 왜냐면 정황이 뒷받침이 되면 인정받을 것이고, 정황 뒷받침이 안 되면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걸 놓고 또 결국 검찰이 부실 수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어찌 보면 누워서 침 뱉기죠. 왜 그러냐면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긴 쪽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수사를 시작하면서 이재명, 정진상을 빼놓고 대장동 일당만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영학 녹취록에 근거를 해서 너무 의존도가 심한 상태에서 수사를 했고, 그 상태에서 곽상도 전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만 공격하고 민주당 쪽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곽상도 전 의원의 혐의의 대부분도 다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정황을 탄탄하게 뒷받침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 결과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닌가.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부실 수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실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고, 그 다음에 친문검사들, 그 간부들이 다 친문검사 아니었습니까? 친문검사들이 중간 지휘하는 그 수사팀이 수사를 잘못한 거다. 그런 거죠. 그 후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428억이 모두 유동규 몫이다 이렇게 몰아갔는데, 왜냐면 정진상, 김용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이재명도 보호하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그 녹취록을 꼼꼼하게 다시 들어보고 그러면서 아니다, 정영학 녹취록에도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서 걔네들, 그래서 정진상, 김용, 유동규 세 사람,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 목, 이거를 찾아낸 겁니다. 수사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 능력, 이거는 그 주변 뒷받침하는 정황을 얼마나 수집해서 판사한테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게 곽상도 전 의원 판결문의 요체입니다. 지금 많은 언론 매체들이 그거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냥 부인 당했네, 아주 표면적인, 표피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의혹, 백현동 의혹 등등 이런 것들은요, 아마 수사 지금 꽤 많이 진전됩니다. 오늘 이제 또 3차 조사를 하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대장동, 백현동 이런 걸 물어보겠죠. 거기서 상당한 정도로 저는 진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의존하기보다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수집해 놓은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영학 녹취록이 일부 부정당할 가능성,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 입증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은 성급하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뭘 많이 찾아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 요것이 달랑 증거로 제출된 게 아니고 다른 증거도 많이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정영학 녹취록을 뒷받침할 증거들, 그거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많이 확보해서 법원에 낼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됩니다. 그렇다면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일부 부인당한다고 또는 그 중에 일부가 문제가 있다라고 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 입증에 실패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뭐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면 법정에서 하나 둘씩 증거를 내놓겠다. 지금 검찰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얼마나 수사가 문재인 정부 때 이 검찰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진전된 상태의 수사 결과가 있는지 이건 뭐 금방 확인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고맙습니다.